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 차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정말로 북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한 감정을 느낀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잘 사는 사람과 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좀 없는 사람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심하다고, 북한에서부터 뭐 남조선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 어,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로 그렇긴 해요.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엄청 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정말 엄청 잘 살고 뭐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처절하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 생활들에 참작을 하면서 악착스럽게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와닿는 것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베푸는 것도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예, 많은 것만큼 나눌 줄도 알고 인덕도 있고, 예,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말 아름다운 미풍들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나쁜 것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정신도 있고, 또는 어디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아름다운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부를 쌓아가는 방법,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있다고 소개를 했네요. 자, 함께 읽으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도 10년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지요. 비슷한 개념으로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 역시 그 부를 유지한 것은 겨우 20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부자 경주 최씨 집안은 무려 300년간 부를 유지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은 부를 읽은 경주 최씨 가암파 최진님으로부터 마지막 최준에 이르기까지 12대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도 경주 김씨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주 최씨네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경주 최씨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노하우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입니다. 권력이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집안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예 멀리하지 무슨 이유로 그 어려운 진사시험에는 합격하라는 것일까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되지 않고서는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딱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그 본세대로 왕족시대죠. 왕족. 예, 3대 세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는 북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또 학문을 해야만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만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식과 최소한의 계급은 같되 권력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최부잣집의 부를 지탱해 준 비결인 셈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바탕을 둔 노사관계의 실천입니다. 최씨 가문 사람들은 최진립 장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시중을 들다가 마지막에 장군과 함께 죽은 충실한 노비 옥동과 기별의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조리 감촌의 이들을 위한 불망비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천대받던 노비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는 것은 다른 가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부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최씨 가문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따뜻한 선비 정신이며 부를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셋째, 설선수범과 숭숭의 정신입니다.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황폐해진 국토의 개간 작업을 국민들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 가져가는 것이 적어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주 최씨 집안은 병작반 수제를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병작반 수제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수확물의 절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착취 수준의 기존 지주들에 비하면 엄청난 대가였죠. 그 결과 수많은 유랑인과 소작인들이 기꺼이 최씨 가문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부는 계속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대지주들은 주로 한양이나 큰 거울에 따로 살면서 소장료만 챙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최씨 가문 사람들은 그 동네에 같이 살면서 이른 새벽부터 설선에 일터로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 배불리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루 두 끼 먹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들은 세 끼를 먹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겸손했고 함부로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맘대로 물 쓰듯 돈을 쓰는 졸부하는 대조적이었죠. 최씨 집안 며느리들은 결혼 후 3년간 무명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대신 과객은 후하게 대접했죠. 1년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과객을 위해 썼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고 인심을 얻어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경주 최씨의 마지막 대인 최주는 독립운동을 하다 피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 식산은행장 아리가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가 경주 최씨를 도운 이유는 최 부자가 예뻐서라기보다 주위 사람들이 신망을 얻고 있는 그 사람이 파산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다섯째,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습니다. 1671년 나라에 큰 흉이 들자 경주 최씨는 곡간을 과감히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판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갖고 있어 무엇하겠는가. 곡간을 열어 모든 굶는 이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라. 경주 최씨 집 앞마당에 큰 솥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 연일 죽을 끓였죠. 지금도 그 자리가 활인당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소장료도 대폭 탕감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이것이 경주 최씨의 또 다른 유훈입니다. 가진 자는 그 부를 주위 사람들과 나눌 의무가 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 옛날에 이미 실천한 셈이죠. 일제강점기에 경주 최씨는 독립군을 지원하고 그것 때문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교육을 위해 지금이 영남대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화려했던 300년 부를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경주 최씨는 부에 대한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찍이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 최씨는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부자가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심을 얻지 못하는 부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참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첫 시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지금도 보면은 그 기부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부하는 분들, 기부 문화. 정말 이거는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북한 정부를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그 멋진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단금TV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도 어떻게 멋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꼭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